동네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나눠 마신 것을 가해자들이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가해자들은 술을 마시자며 두 피해자를 방강제로 초안산 뒷산으로 불러냈다. 산에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뒤따라온 사람들까지 총 11명이 있었다. 이 영상이 보다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미리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멤버십과 슈퍼챗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초안산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이 사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위치한 초안산에서 남고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은 2011년 9월 두 피해자 여중생들이 동네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나눠 마신 것을 가해자들이 목격하면서 시작되었다. 가해자들은 두 여학생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였으나 중학교 선배였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가해자들은 술을 마시자며 두 피해자를 방강제로 초안산 뒷산으로 불러냈다. 산에는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뒤따라온 사람들까지 총 11명이 있었다. 가해자들은 술을 다 마셔야 보내준다, 게임을 하면 보내준다며 게임을 조작하고 피해자에게 집중적으로 술을 먹여 인사불성 상태로 만든 후 10명이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어리고 술을 마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일주일 뒤 가해자들은 집단 성폭행을 할 사람들을 추가로 모집하여 총 22명이 모였다. 가해자들은 나오지 않으면 자신들이 집단 성폭행한 사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와 그 친구까지 불러냈다. 피해자는 그 이후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2012년 8월 집단 성폭행 피의자 중 한 명이 1년 전에도 본인 빼고 다른 3명이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을 집단 성폭행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수사관은 즉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지만 당시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었고 피해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결국 진척이 없어 사건은 내사 종결된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김장수 경위는 정기 인사로 다른 경찰서로 전출을 갔음에도 이 사건을 잊지 않았고 이 사건은 본인이 직접 해결하고 싶다며 도봉서로 돌아왔다. 형사 출신이지만 이 사건을 맡을 수 있는 여성 청소년 전담 수사팀에 자원하기까지 했다. 김 형사는 피해자에게 상담센터를 연결해주고 기다렸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 그날의 충격적인 피해 사실을 털어놓는다. 2016년 3월 피해자들은 큰 용기를 내 가해자들을 고소했다. 사건은 밀양 사건과는 다르게 한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로 끝까지 가해자들을 잡아내게 된다. 그렇게 잡아낸 가해자는 우리를 한 번 더 빡치게 한다.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그렇게 큰 잘못인지 몰랐어요? 심지어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이들을 분리해 신문하자 대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밀양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모두 모아놓고 대면 조사를 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또한 가해자들의 부모는 여태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서는 건 뭐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다며 5년이나 지난 일인데 그걸 갖고 왜 그러냐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지나가다가 스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할 순 있다면서 이런 게 다 문제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려 팔을 쓰다듬은 것도 성추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경찰이 피해자 말만 듣고 수사하는 거냐며 얘네가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있냐고 반문했다. 가해자들의 부모들은 한마음 한뜻인 것 같다. 경찰에서 송치한 가해자 22명에게 내려진 처우는 기소 10명 중 구속 4명 불구속 6명, 조사 후 군으로 인계 12명이다. 2017년 1월 20일 주범 한모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으며 또 다른 주범 정모 씨에게는 6년, 공범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는 5년, 비교적 죄질이 가벼웠던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범들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방조자들로 보이는 다른 5명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당시 군복무 중이었던 11명은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가해자들은 재판 기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잊고 지내왔는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영달을 위해 지난 일을 들춰내서 부풀렸다고 주장했으며 피고 중 한 명은 선고가 끝나자 발길질하고 재판부를 향해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했다. 가해자의 부모들은 선고가 나자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법은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에게만 더 가혹하다며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고 한다. 2017년 6월 22일
2차 판결에서는 가해자들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정모 씨에게 징역 7년,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던 2명 가운데 1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다른 1명은 같은 형량이 나왔다. 2017년 8월 19일 군사법원에서 가해자들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가해자 A씨와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C씨는 징역 3년, D씨와 E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F씨에게도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G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해진다. 2017년 10월 26일 가해자들은 반성 없이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량이 확정되었다. 가해자들은 끝까지 반성의 기미는 없었다. 현재 초안산 악마들은 모두 형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상태다. 가장 무거운 형인 7년형을 받은 가해자도 지난해 형기를 끝마치고 출소했다. 가해자들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신상 정보를 제보받습니다. 인싸 채널은 가해자와 방관자 방조자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든 부모까지 가해자로 단정짓고 신상 공개를 진행합니다.